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5조 5천억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4조 2천억 원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0일까지 15%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요. 종이형에 비해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보니 정작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연희 기자입니다. 설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졌습니다. 단 카드형과 모바일형만 해당됩니다. 구매 한도는 카드형과 모바일형 각 200만 원. 두 가지 온누리 상품권을 최대 한도로 구입할 경우 340만 원으로 400만 원어치 온누리 상품권을 살 수 있습니다. 종이형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는 기존과 같은 50만 원에 할인율도 5%로 동일합니다. 문제는 사용처입니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울산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어렵지 않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해요? 안 해놨는데?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한가요? 모바일은 안 해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요, 안 신청했는데 안 오던데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 모바일? 우리는 그런 거 모르는데. 취재진이 방문한 가게 한 곳꼴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없었습니다. 1월 현재 울산 지역 종이형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은 4,100여 곳,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은 3,900여 곳이지만 QR 결제 방식인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은 1,600여 곳에 불과합니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장사하다가 일일이 들어가야 되고 손님을 씌워놓고 거의 60대 넘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하는 데가 나는 거의 많지 않다고는 봐요. 다행히 오는 3월부터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앱이 통합돼 이용자와 가맹점의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되는 온누리 상품권 가운데 카드형과 모바일형의 비중은 76%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종이형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 부족한 가맹점을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울산시가 KTX 산천의 태화강역 정차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시의 이번 용역은 고속열차에 대한 시민 선택권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기존 경부고속선인 KTX 산천 노선을 경주역에서 동해선으로 연결해 태화강역에 정차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국토부에 KTX 산천 노선의 태화강역 정차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올해로 개청 4주년을 맞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미래 신산업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한다는 새해 목표를 걸고 모빌리티와 2차 전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5조 5천억 원의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경제청은 올해는 KTX 울산역 복합 특화지구 추가 지정을 계기로 울산역과 인근 지역에 게임과 IT 분야 글로벌 대학 유치와 호텔과 실버타운 복합 개발 등의 사업을 발굴하고 현재 외국인 투자그룹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경제청은 제2도약을 위해 기존 핵심 전략 산업인 모빌리티와 신소재, 수소 저탄소 에너지 산업에 해상 부유식 풍력 분야를 핵심 전략 산업으로 추가해 중점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새해 들어 실국별 릴레이 업무 보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문화관광체육국이 주요 업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있은 어제 브리핑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은 3월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아이문화패스 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세계적 공연장 건립 사업 본격화와 전기형 마차인 벨로택시 도입, 그리고 반구천 암각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의 핵심 사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글로벌 스포츠 선진도시 조성을 위해 세계 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과 세계 궁도대회 개최,
대중형 공공골프장과 파크골프장 조성 등 체육 기반 확충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어제 울산대학교와 고교 대학 학점 인정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제도로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의 경우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대는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서 고교 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개설 운영하게 되며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울산대에 입학하면 학칙에 따라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관계법안 개정안에 대해 어제 제2요구권을 행사하자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책임교육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교육개혁의 첫 번째 원칙이었는데도 교육재정 안정화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요청을 외면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2년 연속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대폭 감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고교 학점제와 AI 디지털 교과서 등 정부 역점 사업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있다며 예산 고갈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울산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어제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울산 테크노파크와 지역 화학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 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 울산시와 지역기업, 유관기관이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울산 석유화학산업의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울산시와 지역기업, 지원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어제 지난해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수출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기록했던 역대 최대 실적을 넘어선 수치로 친환경차 수출 기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HD현대가 선박용 액화수소 탱크 제작과 진공단열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어제 최근 로이드 선급과 미국 선급, 노르웨이 선급 등 국제선급협회 소속 4개 선급으로부터 액화수소 탱크의 진공단열 기술에 대한 기본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HD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최초로 선박용 액화수소 탱크의 소재 선정과 검증, 용접 기술을 모두 확보하며 수소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국민의힘에 악재가 쌓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인 김상욱 의원이 당내에서 탈당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시의회 한 시의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울산시의회 파행 원인도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간 다툼 때문이어서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상황이 설상가상인 꼴이 되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울산시의회 홍성우 시의원이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자신을 믿고 신뢰와 도움을 주신 지역 주민과 당원,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실망을 끼쳐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를 오늘부로 물러나겠습니다. 울산시의회와 당의 위상을 무너뜨린 죄에 대해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번 무면허 운전으로 지난 2022년 8월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당시 시의원 신분을 고의로 숨겼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됩니다.
홍 의원의 무면허 운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시 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범죄인 줄 알고서도 고의로 불법 무면허 운전을 자행한 것은 그 재질에 있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울산 시민께 사죄하고 조용히 의원직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울산시민연대는 홍 의원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이었다며 의원 사퇴와 함께 시의회 차원에서 제명이 있어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자리 싸움을 벌이면서 사실상 의회 파행의 원인 제공자라는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인 김상욱 의원은 이딴 당론 반대 행보로 중앙당과 지역구로부터 탈당 요구가 이어지면서 잡음일고 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김 의원에 대한 출당 요구 자체가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지방위원들을 향해 비판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악재가 연이어지고 있는 울산의 국민의힘이 쇄신과 반전의 해법을 과연 빠르게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변전소 설비 점검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직원은 변전소 내 수전 설비를 점검하던 중 불꽃이 튀어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변전소와 연결된 울산 3공장의 생산 라인도 정전으로 3시간 30분가량 가동을 멈췄으며 현재는 정상 가동 중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트레일러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도로에서 트레일러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우회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5개 구구는 어제 롯데 삼동 복지재단과 신격호 롯데 사랑의 행복 나눔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 삼동 복지재단은 지자체가 추천한 취약계층 가정에 매달 3,330만 원씩 1년간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가전과 가구 등의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래 생태체험관이 수족관 개선 공사를 마치고 어제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재개관을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고래 문화특구를 방문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현장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고래박물관 방문 시 고래 생태체험관 무료 입장권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발생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울산인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지난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주민등록 등본 서류를 갖춰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이 어제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 서비스원과 독거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AI 스피커 스마트케어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I 스피커는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정서 돌봄과 맞춤형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구조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울주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60세 이상 독거어르신 가정 100곳에 인공지능을 갖춘 스피커를 설치한 뒤 ICT 케어 센터에서 365일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북구청은 산림 인접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영농부산물을 모아 신청하면 무상으로 파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는 31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